오늘 얘기할 주제는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의 처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대음감과 절대음감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리를 구체적인 개념으로 듣느냐 혹은 하나의 음향으로 듣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절대음감은 음의 절대적인 음고의 높이를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데, 상대음감은 음고 자체의 절대적인 음고를 캐치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음들이 상호적으로 작용할 때 그 앞에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들을 수 있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절대음감은 음의 그 자체가 무슨 음인지가 더 중요하게 들리고, 뭐 이게 이 조성에서 몇 번째 음인지, 그러니까 그 이동도법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들리지는 않고 그냥 그 조가 어떤지 상관없이 그냥 절대적인 음 자체가 먼저 바로 인식이 되는 게 절대음감인 것 같습니다. 상대음감은 인사인 분들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이동도법으로 부르는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어떤 음이든 그 토닉을 정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느낌으로 듣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절대음감은 훈련으로 연습이 가능한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논문을 확인해봐도 그렇고, 그리고 저의 그 개인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했을 때 절대가 훈련되는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어요. 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처음 레슨을 받으면서 했었던 그 주변에 같은 클래스에 있었던 친구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레슨을 통해서 그 해년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을 봤는데, 전공이라든지 뭐 국악하는지 서양음악 하는지 이것도 전부 다 다른 다양한 케이스를 나름대로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까지. 저도 상대음감으로서 저도 그 한국에서 입시를 하면서 항상 그 어떤 음을 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매일 결과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 확실히 음악적인 훈련을 받았냐 아니면 경험이 많냐, 음악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었냐에 따라서 그게 결국은 어렸을 때 정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특정 시기에 얼마나 그 악기에 많이 노출이 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절대음감이 학습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음감을 가진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뭐 우리의 배 이상의 노력과 공부를 하셨던 분들인데,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도 다 모두 절대가 되고도 남았어야 하는 그 시간들인데, 그렇지 않은 거, 우리 주변의 그 교수님들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거를 봤을 때는 절대음감은 훈련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대 음감이 뭐 진짜 뛰어난 상대 음감이 되는 것도 가능하고, 좀 불완전한 절대가 완전한 절대가 되는 것,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완전한 상대에서 완전한 절대로 가는 거는 극히 드문 경우가 아닐까. 악기 하는 사람들도 특히 뭐 이제 관악기나 현악기 하시는 분들은 특정 음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어떤 그 예를 들면 라 같은 거를 튜닝음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모든 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12개의 음을 가지고 있는데 12개의 음을 모두 외우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음악을 하냐 안 하냐, 또 그 개념보다는 얼마나 어린 그 나이에 많이 노출이 됐냐,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 게, 제 동생만 해도 음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저랑 같은 그 환경에 있었었기 때문에, 제 동생도 절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처음에서 어려웠던 부분. 자기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할 때도 이미 음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리듬이 좀 더 어려웠고 작곡가 입시에는 또 리듬이 다양하게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4분의 4, 뭐 4분의 3, 8분의 6 이런 거를 섞어서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듬을 처음 기본법에 맞게 쓰면서 음까지 동시에 듣는 거 이게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성에서 벗어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음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나는 처음을 하기 이전까지 그런 묵조 음악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했을 때 조금 듣는데 아무래도 훨씬 조성 음악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연습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일단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의 문제에서 다시는 그 음을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했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그 제재의 문제를 다 외웠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냥 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거나 아니면은 뭐 책상 앞에 앉아서 오선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외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함과 동시에 이제 그 다성음악을 많이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 거를 몇 년 동안 아주 집중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 푸가 같은 걸 많이 쳤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이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으로 그 성장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은 리듬에서 처음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고 무조가 그 이후에는 그냥 다양한 그 뭔가 다양한 양식의 문제들 예를 들면 뭐 한 조성이 하나로 유지가 되는데 안에가 거의 무조고 처음과 끝만 뭐 조성적인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무조라든지 아니면 샵이나 플랫이 헷갈릴 수 있는 조성들 예를 들어서 C샵 메이저랑 D 플랫이라든지 이런 거 G샵 마이너랑 A 플랫 마이너라든지 이런 게 저는 좀 헷갈렸어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했었고 아니면 하나의 문제 안에서 조성이 아주 원조로 빠르게 움직이는 약간 그런 여러 가지 패턴 음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을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감 인 분들은 모두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조가 굉장히 어렵고 왜냐면 저 상대감은 항상 그 마음속에 토닉이 항상 있어요. 마음속에 토닉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음을 첫 음을 듣자마자 저희는 바로 어떻게 토닉이 어떻게 도미넌트고 그거를 이미 무의식 중에 우리는 그걸 다 모두 다 알고 있고 그 중간에 엇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 관계를 새로 다 정리해야 되고 이별하고 이 앞에 조언을 이별하고 새로운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상대는 굉장히 앞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되게 상호보완적인 그런 귀를 가져가지고 음들이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이거를 어떤 음을 골라내서 더 들을지 아니면 더 듣지 말지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걸 토닉으로 잡아놓고 아니 잡지 않을지 혹은 이 음이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를 나중에 캐치해서 거기에를 이론적으로 분석을 빠른 시간 안에 해서 거기에 처음 내가 들었던 음을 조합해서 정보를 교집합으로 만들어서 뭐 내가 적든지 그런 식의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야 해서 그런 점이 좀 어려운데 그런 거는 연습을 통하면 특히 화성학이나 특히 화성학을 연습을 한다면 그런 점은 빠르게 향상될 수 있는 점이고요. 처음이 독학이 가능한가요? 저만 해도 처음을 배우기 이전과 이후에 그 실력이 상승하는 그 폭이 월등하게 다르기도 했고 처음은 일단 시창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창을 하면서 내가 무슨 음을
부르고 있는지 혹은 음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는지 이거를 혼자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한두 개야 매번 확인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조금 더 연습하는 범위가 넓어지거나 하면 어떤 고질적인 습관이 있는지 이런 거를 혼자서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청음을 독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화성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양질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당연히 혼자 공부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처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시창을 연습하거나 음정을 쳐보거나 들어보거나 예청을 해보거나 레슨을 일주일에 내가 몇 분을 받았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온전히 내 것을 만들어냈냐 그거는 결국 이제 주변의 예만 생각해도 처음에 혼자 공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굉장히 어렵죠. 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까지. 그 임용 공부하신 학생들 제외하고 제 주변에서 처음에 공부할 때 혼자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상대감은 특히 혼자서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배음의 관계에 굉장히 얼매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는 내 손이 아닌 다른 누군가 연주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물론 기술적으로도 내가 문제를 이거를 뭐 기존의 사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미디로 들어보고 이런 것도 이제 프로그램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르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기부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혼자 공부하는 경우에는 그 기부법에 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 경험은 보통 많지만 악보를 스스로 그려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작곡가 학생들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기상천외한 기부 방식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악보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야 그 정확하게 들리는지 정확하게 지금 해결 방법에 맞게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리듬도 그냥 긴 음가를 막 점을 붙이고 막 해가지고 이상한 리듬으로 막 만들거나 혹은 그 박자표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막 리듬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기부법에 관련해서도 혼자 공부를 하면서 틀린 점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악보가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여도 그렇죠. 굉장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존재라서 맞아요. 처음을 연습하면 느는 것이 가능한가요? 처음을 연습하면 느는 것이 당연히 가능한데 이거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냐와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하냐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연습을 할 때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느냐고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학생들이 그 어느 정도는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람이 그 어떠한 길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가르치는 저조차도 그냥 추정만 할 뿐이지 내가 그 사람의 귀를 열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알고 본인이 이 정도 됐을 때 내가 들리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건데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뭐한 2-30분 잠깐 연습한다? 이 정도로는 사실 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처음은 단기간에 늘 수도 없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향기가 나는데 우리가 그 향기가 어떤 향과 어떤 향이 배합되어 있는 건지를 그 찾아 나가는 게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서 음을 우리가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아주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단기간에는 안 되고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조금씩 연습을 했던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시험 직전에 연습을 했을 때 좀 그 시너지가 나는 것이지 뭐 하루에 갑자기 뭐 2-3시간씩 연습을 맨날 해서 갑자기 는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시간을 한꺼번에 할애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계속 해나가서 쌓여있는 시간이 많은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벼락치기는 뭐 사람마다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우리가 처음 시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뭐 대가들 뭐 교양곡 듣는 것도 아니고 사실 8마디짜리 단전을 멜로디 듣는 거니까 처음 문제에 특화돼서는 잠깐 늘리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은 할 수 있겠으나, 그게 우리 귀를 본질적으로 바꿔주는 정도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처음을 연습하면 늘 수 있다는 것의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 그 음을 듣는 능력은 마치 외국어와 맞아. 언쟁 흡사해서 내가 하면 할수록 늘지만 내가 원어민처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내가 그 언어를 안 쓰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까먹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흡사하죠. 그래서 음악도 하나의 언어로서 그렇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 결국은 청음이라는 것도 암기력의 맞아요. 차이이기 때문에, 물론 그 시험에서 내가 어느 정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라는 그런 그 능력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암기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암기는 당연히 반복 학습에 의해서 늘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물론 막 무작정 막 많이 외운다고 빽빽이 그 빽지를 쓴다고 깜지 쓰든지. 깜지를 쓴다고 그 모든 거를 다 풀 수가 없듯이 당연히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맞아. 필요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 능력을 계속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적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언어랑 비슷하다는 게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데, 우리가 그 외국어 듣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단어를 모르면 사실 그 영어로 뭐 영어라든지 뭐 다른 제2외국어를 듣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뭐 어떤 소리가 나는지 대충 뭐 스펠링을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단어를 아는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들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뭐 수거나 뭐 어떤 구단위의 어떤 그 말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게 더 듣기 평가에서 잘 되는 것처럼, 음악도 똑같죠. 결국에는 처음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의 유형들의 그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너무 관용어구처럼 이제 들리면 적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암기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암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구조를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냥 물론 안 하는 것보다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더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구조를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는 거지, 그냥 막 문제만 푸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